조정을 하려면 일단 변호사가 사건을 엄청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정 안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오히려 쟤들한테 훨씬 더 지겠는데 라는 그 느낌을 만들어야지 조정이 되지, 가만히 있던 판사님한테 그냥 조정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뭘 잘합니까? 연기. 정말 아깝게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저도 이거는 사실 의뢰인과 조정이 안 된 부분이어서 얘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던지고 의뢰인이 나가서 어제 뭐 식사 뭐 하셨어요? 너무 영업 비밀을 그런가? 대놓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대 같은 영사. 분명히 표정이 좋아 보이신데 촬영할 때 이렇게 웃고 있으면 꼭 전주에 뭐가 좋은 게 어쩌죠. 있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웃고 있으면 사건이 잘 되고 있고 돈이 잘 들어오고 있다. 근데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지난달에만 판결까지 안 가고 그냥 조정으로 다 끝내버린 사건이 4-5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2주 동안 5건을 조정으로 끝냈거든요. 조정이 뭐냐면 소송하는데 보통 2-3년이 걸리잖아요. 조정이나 화해 공고라면 거의 2-3개월 안에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엄청 어려워요. 조정은 하더라도 대부분 불리한 상태로 조정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이겨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긴 상태에서 거의 5건을 조정으로 다 끝내버렸죠. 조정이 왜 어려운 거예요? 조정은 결정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끝이라는 얘기가 뭐냐? 항소, 2심, 대법원, 상고, 3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심으로 끝.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러면 그걸로 돈까지 다 받는 거예요.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원래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재심이라는 절차까지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예 그런 것조차 없는 거예요? 없어요. 1심, 2심, 3심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들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긴 사건, 뉴스에 나간 사건들도 사실 우리가 이기면 다 피고가 항소하잖아요. 그것까지 끝나야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1심만으로 돈을 다 빨리 받고 확정이 되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크죠. 예를 들어서 제가 PD님을 상대로 5억을 주세요 하면서 5억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PD님 입장에서는 내가 미쳤냐 5억을 왜 줘? 하면서 이제 소송을 서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이 걸리는데, 조정은 화해 공고라고 처음에는 듣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대충 5억 중에서 1억 빼고 4억 얼른 줘 라고 얘기하는 거 화해 공고 결정이고, 화해를 공고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아니면 조정기를 따로 잡아서 얘기를 하죠. 이대로 가면 너 5억에 이자까지 해서 변호사비랑 해서 한 7억 줘야 된다. 5억 주고 바로 끝낼래? 아니면 2-3년 가서 7억 줄래? 라고 얘기해서 조정으로 바로 끝내버리는 거죠. 조정 절차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판사가 직접 주재하는 조정이 있고 조정위원이 주재하는 조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했던 조정은 다 재판 도중에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주재를 하지만 결국 결정문은 판사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조정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조정을 원한다라고 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피고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판사가 보기에는 이건 조정 갈 사건이 아니야, 내가 그냥 판단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정을 회부시켜서 조정을 확정시켰다는 얘기는 뭐냐? 저희가 이길 수 있게끔 이미 입증을 엄청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을 잘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소송을 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조정을 하려면 일단 변호사가 사건을 엄청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정 안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오히려 쟤들한테 훨씬 더 지겠는데 라는 그 느낌을 만들어야지 조정이 되지, 가만히 있던 판사님한테 그냥 조정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정확히 어떤 사건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일단은 상가 사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정 금액이 꽤 크잖아요. 조정 그죠.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7억 정도 되죠. 7억 정도 되는 거를 다 저희가 반환 받는 걸로 조정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가장 의미가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되면 취등록세를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변호사들은 그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야, 세금 나 몰라 하면서 그냥 조정만 빨리 시키려고 성공모수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얘기했죠. 이거 조정되면 취등록세 4천만 5천만 날라간다. 취등록세 포함 안 시키면 조정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취등록세까지 받은 거예요. 그게 사실 의미가 큰 거죠. 다른 변호사였으면 야 7억 좀 깎더라도 6억 얼마 받아서, 야 그게 성공모수가 어디냐? 너무 실감나겠나요? 마음의 소리? 그렇죠. 약간 가끔 요새 우리는 당사자의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정안이 아니면 저희가 거부를 합니다. 판결금을 받는 걸 플러스 취등록세, 이게 상가 분양계약 취소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냈던 취등록세도 다 돌려받는 걸로 조정안을 받았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판결로 가는 것보다 훨씬 이익인 절차를 해낸 거죠. 조정을 그런 식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판사님한테, 그 조정위원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되면 어느 정도 이자가 부과되는데, 조정이 되면 오히려 피고한테도 이익이고 왜 취등록세만큼 부과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합니까? 연기. 정말 아깝게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저도 이거는 사실 의뢰인과 조정이 안 된 부분이어서 얘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던지고 의뢰인이 나가서 어제 뭐 식사 뭐 하셨어요? 너무 영업 비밀을 그런가? 대놓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정위원님들이 보시면 안 되겠다. 판사님들은 이 영상 보지 마시고.
조정이 어쨌든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특히나 이 조정 결정을 내리는 판사도 설득이 돼야 이 조정 결정을 내리지, 판사가 내가 딱 보니까 너 7억 배상해 이렇게 판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조정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이끌어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두 번째 사건은 이제 회사 내부에서 직원의 그런 비위 행위를 발각을 해가지고 그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심할서도 받고 징계도 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다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손해액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인데, 그 손해액 입증 절차를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치면서 회사 측에서 그 직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을 저희가 전부 1억 원 정도를 조정을 받은 사건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가 뭘 잘못했어. 근데 뭘 잘못했다는 거랑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 법적으로는 손해가 맞나라는 게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손해 입증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판사님한테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양보하는 거다, 그러면서 조정 절차를 끌고 나가서 1억을 받아냈거든요. 그게 의미가 큰 거죠. 이거를 조정으로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끝까지 가가지고 판결로 받는 게 맞을지도 변호사의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판결로 가면 뭐 아니면 돈데 도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저희들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을 회부시키고 조정을 받아낸 게 이게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다 거래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 같은 거를 자기가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횡령이잖아요. 근데 회사가 이걸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이제 거래처에서 막 우리한테 물품 대금 청구가 막 들어오니까 이거 뭐야, 내가 결제한 적도 없는 대금이 막 들어오는 거야 해서 직원이 내가 다 인정했다라고 심할서를 썼고 내가 이만큼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경위서를 다 썼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경위서를 갖고 소송 내면 당연히 회사가 이길 것 같죠?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빼돌린 거래처가 입게 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고가 또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은 했는데 얼마가 손해냐가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뭔가 피고가 나쁜 짓을 한 거는 맞는데, 근데 판결로 가면 판사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입증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회부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 판사가 조정을 회부를 해서 1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라고 결정을 내려준 게 저희가 의뢰인의 이익을 구제해드린 완벽한 처음에 사건입니다. 1억도 저희 조정 들어갈 때도 약간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3억 아니면 안 한다. 변호사가 가끔 일할 때는 사람이 좀 뻔뻔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내 의뢰인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거면 판사한테도 싸워야 되고 상대방 변호사랑도 싸워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하냐? 강현박이 해내고 있습니다. 늘 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뭐예요? 속가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작사가 용역 대금을 7억을 줬어. 근데 제작을 하나도 안 했어, 얘네가. 그러니까 너가 쓴 돈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내놔라 라는 소송을 저희가 했는데, 저기서는 다 썼어요 이미. 그리고 내역서 같은 걸 막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역서를 하나도 못 믿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제작이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쓴 돈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던 거죠. 저희 측 주장만 얘기하면 소송이 겁나 쉬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좀 않았어요. 모든 소송은 저희 측 구멍도 있고 상대방 측 구멍도 있거든요. 우리의 공백도 있고 상대방의 공백도 있고, 모든 소송은 그렇습니다. 한쪽이 100%인 경우는 없어요. 상대방의 공백을 어떻게 늘리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소송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뭘 제작했는지 저희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막 7억, 8억, 뭐 9억 막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었다는 게 입증하는 게 민사 절차에서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게 좀 어려웠던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들리기로는 약간 인테리어 사기랑 좀 겹쳐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재 같은 거 여기다가 짱 박아놓고 우리는 작업했다, 근데 이게 뭐 대금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분쟁 막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비슷한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건 소송을 낸 사람이 다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제작도 못 받고 납품도 못 받았는데 저기는 돈 준 거 다 썼다라고 해버리니까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잖아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거를 입증을 저희가 잘 해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보셨을 때 당연히 이만큼은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결정을 내리신 거죠.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내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짜인지 알려면은 전표나 이런 거 뭐 실제로 영수 처리된 거나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PD님은 변호사 당장 하셔도 되겠다. 저희가 바로 그거를 다 내놔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피고한테. 그랬더니 거의 못 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내부 자료만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야. 이걸 신빙성이 없다는 걸 저희가 탄핵을 다 해냈죠. 근데 결국 보면 수싸움이네요. 판사님의 지금 마음을 또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판사님이 가려하시는 부분을 딱 긁고 그렇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변호사의 능력이죠. 왜냐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판사도 지난 재판길이랑 이번 재판길에 심증이 달라져요. 지난번에는 피고 말이 맞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막 변론을 잘하고 막 증인신문을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게 저희가 보여요. 판사가 하는 워딩을 통해서 저희는 판사의 심증을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15년차 파트너 변호사 2명이 다 재판을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캐치를 해내냐 못했느냐가 결국은 우리 의뢰인의 이익을 구제하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증인신문을 했는데 지난번에 나온 증인이 황희정승
같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말이 맞다. 저는 이렇습니다. 네 말도 맞네. 약간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아마 저희가 좀 쉽지 않았을 건데 저희가 마지막에 재판장님 끝내려고 했을 때 새로운 증인 신청을 했었고 그게 채택이 되면서 이번에 완전 말로문을 때려서 사실 역전을 한 거지. 이 영상의 목적 중에 하나는 만약에 혹시라도 변호사가 필요하신 영사님들이 계시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임할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다 도와줄게요 하고 선임을 했어. 알고 보니 재판은 밑에 1년차 변호사가 계속 가. 그러면 이제 재판 결과 다 지는 판결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 사건도 만약에 전연차 변호사가 갔으면 질 수도 있어요. 예, 의뢰인분이 늘 오셨을 때 대부분 저 조정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의뢰인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약자입니다. 약자가 손을 내밀으면 이건 구걸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야 나랑 싸우니까 만만치 않지? 그래도 싸울래? 너 싸우면 너 돼지기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손을 내밀어야지. 그게 평화가 되지. 그만큼 뭔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게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조정을 요청한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과 변론이랑 서면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럼 조정 절대 안 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에 이끌어냈다라는 거는 저희가 잘했다라는 거를 말씀. 이 상가 사건인데 보통 손해배상 청구를 분양가의 20% 25%를 받아내는 게 거의 그것도 대한민국 최대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낸 건데 그 상대방의 조정이 어떻게 뭔지 압니까? 상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시행사가 거의 50%를 깎는 손해배상안을 먼저 보내왔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겼던 판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이대로 가면 이거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 취소 전부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손해배상을 거의 절반으로 보내왔거든요. 그러면은 계약 해지는 안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금액은 내가 분양가를 낸 거의 절반을 돌려주겠다. 페이백 받는 거죠. 10억인데 5억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행사에서 먼저 50%를 제한을 했으면 이 사람들도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절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잘 조정하면 거기서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PD님은 확실히 아, 우리 오셔야 어서로 돼요. 취업을 해야 돼. 너무 지금 맞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협상안을 우리는 베이스로 해서 이제 더 올려가서 우리 의뢰인의 최대한 이익을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이 목적이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아까 박 변호사님이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으면 이렇게 지킨다 했잖아요.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지키세요? 가정의 평화는 첫 번째는 그 힘이 있어야죠. 가장으로서 나머지 사회적인 역할은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잘하는 상태에서 죄송하다 그래야죠. 불복과 구걸 아니에요? 구걸이죠, 사실. 그렇죠. 가정의 평화는 여러분 구걸입니다. 다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죠. 잘할게.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에만 해낸 조정 사건 5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구걸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소송을 잘 싸워야 그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잘 해내야 된다. 파트너 변호사 15년 차가 지금까지 계속 재판을 출석을 하는 거는 우연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정문 오시면 다 보여드릴게요. 판결문 오시면 다 보여드릴게요. 저희를 맡겨주신 영사님들이 많아요. 지금 영사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